하나, 둘, 셋. 반갑습니다. 이제 시작이거든요. 앉으시죠. 자, 이렇게 해주세요. 예. 오! 깜짝 놀라세요. 이제 인사드리겠습니다. 교육진담TV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시간입니다. 진행을 맡은 입시킬러 레옹입니다. 고등부 국어 강사 이메림입니다. 네, 교육진담 동PD입니다. 와! 자, 지난주부터 계속 되고 있죠. 22학년도 네. 특별방송. 오늘은 이제 수능 선택 과목입니다. 네. 야, 이거 할 얘기 많아요. 그렇죠. 아, 저도 할 얘기가 드릴 말씀이 좀 많이 있고. 그 전에 제가 어제 오늘 그 토요일을 정자동에서 상담 계속 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 낮에 점심을 먹으러 딱 나와서 당연히 좀 식단가가 한산하게 들어놨는데요. 확진자들이 많이 좀 줄긴 줄었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학원으로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식당에 들어갔더니 오래간만에 자리를 이렇게 찾아보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학생들이 이제 학원들을 가러 나와갖고 이제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오래간만에 거리에 정자동 그 학원가 거리에서 많은 학생들을 본 것 같습니다. 좀 생기를 느끼셨겠어요. 네, 그래서 빨리 좀 저 확진자가 많이 좀 줄었으면 좋겠고 또 아이들도 정상적으로 학교와 학원을 다니면서 생활을 좀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조심해서 빨리 소강 상태로 들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 오늘은요 그 수능에서 이제 선택 과목 있잖아요. 국어도 선택 과목이 있고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수학도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고 네. 항상 이게 굉장히 그 이슈인가 봐요. 제가 이거 오늘 첫 방송은 아니잖아요. 저번에도 몇 번 찍었고 그런데도 아직도 이제 고민들과 갈등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UAE에서요 한 750명, 720명 정도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토대로 한번 이렇게 보는데 일단 예측인 거니까. 그죠. 네. 먼저 이제 국어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일단은 공통 과목이 문학하고 독서는 공통 과목이죠. 네. 그다음에 합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택하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비율이 57.5%. 네. 그다음에 조상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비율이 42.5%. 확실히 합법과 작문이 많네요. 화작이라고 네. 또 얘기하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또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을 좀 나눠봤거든요. 역시 인문계열은 합법과 작문 압도적으로 60%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다음에 자연계가 55.2%, 그다음에 합법과 작문이 55.2%, 언어와 매체가 44.8% 나오는데 약간 좀 세림쌤 저 좀 이상한 거 좀 있어요. 국어 인문계열은 국어 잘하지 않나? 근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은 좀 언어와 매체 같은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20%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네, 아마도 이 인문계 쪽에 예체능 계열도 포함이 되어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자연계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는 한데 좀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계로 많이 빠지는 추세잖아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자연계 쪽에 조금 더 그래도 그 비율이 대등하게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특성상 자연계 쪽의 학생들이 확실성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언어 매체는 문법 11문제 중에서 5문제나 6문제 정도가 문법인데 네. 어느 정도 문법을 좀 확실하게 공부를 해놓으면 그렇죠. 확실한 점수는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명료한 답이 네. 이제. 그죠? 네. 그리고 그다음에 합법과 작문은 아무래도 현재 이제 수능에서 합법과 작문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좀 쉬운 기조 형상을 보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좀 느끼는 것 같은데 우리 국어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해주셔야죠. 난이도나 공부의 양에 관련해서만 놓고 보면은 합법과 작문은 제가 좀 단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고3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화작에서 외우고 공부해야 될 개념은 하루 만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리고 문제를 풀어보면서 조금 더 익숙해지고 실수를 줄여나가는 연습을 시키는 게 합법과 작문이라고 한다면 수능에서요. 그리고 언어와 매체는
공부해야 공부량이. 할 그 문법량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깊이 공부하고 정확하게 공부할수록 내가 보다 더 많은 문제를 맞힐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공부의 양은 뭐 거의 화작이랑은 비교 불가 정도로 네네네네. 공부의 양은 많아져요. 어려운 난이도도 네. 마찬가지기도 하고요. 그 동PD님 수학 같은 경우는 수원 수투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선택이 확률 통계냐 미적분이냐 기하냐 이 세 개를 택하는데 이제 지금 이게 왜 문제가 되고 있냐면 이게 문제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이게 선택한 과목의 유불리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네. 근데 수학 같은 경우는 내가 선택을 하기보다 지금 주요 대학에 지정을 해버렸잖아요. 했죠. 그렇죠. 의대, 치대, 한의란 약대, 한의, 약수 이런 데는 다 거의 수학을 미적분 또는 기하를 보라 그러고 주요 대학들은 또 자연계 쪽은 전부 다 미적 아니면 기하를 보라고 지금 하고 있으니까 이건 내가 뭐 선택보다는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름만 선택 과목. 그렇죠. 근데 이거는 솔직히 수학은 뭐 내가 선택하고 뭐 이거 만약에 내가 아니야 나는 보면은 그냥 수도권에 있는 대학 뭐 좀 이렇게 점수 되는데 갈래 그러면 뭐 확률 통계해도 돼요. 근데 이제 부모나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이나 이런 게 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좀 그쵸. 주요대에 네. 인서울 주요대에 합격을 시키고 싶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자 수학은 오늘 조금 요 정도로 해도 돼. 왜냐하면 어차피 대학에서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정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피해갈 수가 없어요. 뭐 이과라면 자연계라면 미적 아니면 기하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국어인데요. 네. 자 여기서 뭐가 되냐면 이 점수를 이제 계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점수를 표준 계산하는데 점수를 산출. 그렇죠. 지금 총 국어가 45문항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기서 공통문항이 37문항, 아니 네. 34문항의 점수가 74점이에요. 네. 그죠? 배점이. 그 다음에 선택 과목, 화법과 작문 또는 언어와 매체, 요 중에서 하나 택하면 11문항이고 점수는 26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을 때 이 분리,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을 때 이 분리, 이게 점수를 이제 환산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게 계산하는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네. 되게 좀 뭐 수학 공식도 들어가고 복잡해. 그건 컴퓨터가 알아서 하라고 그래. 근데 간단하게 우리가 네. 명료하게 기본 그 팩트만 딱 얘기해 준다면 이거잖아요. 공통 과목을 봤죠. 그리고 내가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어. 그러니까 가장 점수가 화법과 작문과 언어 매체의 이제 그 차이를 낼 수 있는 건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 원점수 평균 성적. 그렇죠. 그죠? 네.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 평균 성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러면 과연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 성적이 원점수가 높겠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과목 평균 성적이 높겠냐? 네, 뭐 질문의 여지가 없죠. 그렇죠. 거의 언어와 매체 쪽에 네. 평균 성적이 높은 거잖아요. 내 공부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합법과 작문을 선택한 아이도 원점수가 90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통 합쳤을 때. 때 90점이 나오고 네. 그 다음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도 아이가 또 90점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90점 원점수로 봤을 때는 90점이 같지만 이게 원점수로 대학에 반영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표준 점수잖아요. 네. 최종 표준 점수로 반영을 했을 땐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이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다는 좀 더 표준이죠. 그렇죠, 표준. 가산 네. 표준 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수식에 나와 있는 예시문항 안내에서 나와 있던 그런 수식을 그죠. 대입했을 때 표점 산출 예. 요소로 했을 이거는 때 평가원에서 보니까 공지를 했어요. 이미 왜냐하면 정교하게 그러니까 공지했어요. 그 형평성에서 그러면 쉬운 과목 그러면 과목의 이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맞습니다.
어려운 과목을 선택했을 때는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줘야 된다. 그만큼 네. 아이들이 시간을 그렇죠. 투자를 한 거고. 그렇죠. 학습에 근데 이제 대해서. 합리적으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공통 과목 평균 성적을 네. 거기다 플러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정 점수를 만들고 그 만든 상태에서 다시 표준 점수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근데 가장 기본 원리가 뭐냐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아이들의 그 집단. 공통 과목 평균 네. 성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합법과 작물을 선택한 아이들의 평균 성적. 그런데 이게 평균 성적이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없나요? 전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는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 쪽이에요. 네. 일단 그렇게 표준 점수 산출 방식이 명확하게 제시가 된 상황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이 모든 뭐 학부모님들도 그러실 거고 그리고 뭐 입시 관련 분들이나 학생들도 체감을 할 겁니다. 내가 언어와 매체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친구들은 정말 네, 공부의 양이 늘어도 괜찮다. 나는 내가 공부를 한 만큼 투자를 한 만큼 성적을 받고 싶다 하는 학생들이 주로 선택을 하는 거고요. 물론 화법과 작문에 너무 자신이 있어서 내가 항상 여태까지는 살면서 화작은 틀려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친구들은 화작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하더라도. 근데 그 화작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친구들이랑 그리고 따로 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지만 그 언어적인 직관력이 그래도 좀 있어서 뭐 공부를 따로 하지 않더라도 그런 친구들이랑 맞히고 틀리는 문제 개수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내가 그래도 좀 유리한 성적을 받고 싶다는 친구들이 화작을 좀 선택을 많이 했을 거거든요. 그죠? 그죠. 아니 이게 이제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올해 그 사탐에서 2등급이 없는 과목이 윤리사상이었나요? 하여튼가 그 되게 쉬운 과목 사탐에만 있었고 2등급이 자체가 없어졌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사회문화에서. 사회문화. 그게 원래 1등급은 4%여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너무 쉬웠다 보니까 14.9%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1등급이. 네. 바로 이건 3등 넘어버려. 플러스 그러니까 등급으로 넘어가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등급이 없어지는 거야. 2등급 아이들이 사라진 거죠. 그리고 3등급, 1등급 다음에 3등급인가. 너무 쉬우면은. 합법과 작문이 문제는 이거죠. 이게 쉽게 나올 것이냐. 그러니까 기존 상태를 네.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속 그대로 나올 네. 것이냐. 저는 뭐 크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제 생각. 근데 뭐 제가 국어 선생님이 아니니까 뭐 국어 선생님은 이제 그 내피셜이라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만약에 안 바뀐다면은 언어 매체가 확실하게 변별력을 가질 수 있는 과목이 될 수 있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자 수학은 예를 들어서 수학 같은 경우는 문과 학생들 계열이라면 그냥 확률 통계를 보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확률 통계를 보는 아이들과 경쟁을 치루어지니까 굳이 이과 애들이 그쪽까지 가서 뭐 이렇게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국어라는 과목은 같이 지금 문과에 같이 시험 보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점에 엄청난 게 변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야, 이게 역시 2022학년도 수능도 예. 국어가 아무래도 예. 결정을 많이 치고 이번에도 그랬잖아요. 이번에도 표점 자체도 예. 높았고 예. 근데 이제 올해도 국어가 변별력을 결국 가졌고 그거에 따라서 또 당락이 결정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전에 방송에서도 그 예시문항도 계속해서 우리가 저번에 방송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독서 파트에 막 지문 길어지고 막 복합 지문 나오고 막 그게 나는데 이게 또 어떤 상황이 발생되냐면 이런 거예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을 예를 들어볼게요. 똑같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A 학생과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B 학생인데 똑같이 원점수 90, 90 얘도 똑같이 나왔어요. 그런데 A 학생은 점수가 90점 중에 어디가 더 많냐면은 이 공통 과목 있죠. 공통 문항 쪽에서 나온 점수가 더 높아요. 그리고 이쪽 아이들은 B 학생은 선택 과목 점수가 더 높은 거고. 그런데 점수는요. 공통 과목 선택 점수가 높은 아이가 표점이 더 높게 나온다는 거죠. 선택 과목도 중요하지만 공통 과목에 대한 점수도 그렇죠. 문학과 독서가 결국은 결국은 승부를 낸다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승부처가 예. 거기서 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우리 그 자연계 쪽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과 최상이라든지 이쪽으로 생각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그렇지만 수시에서는 등급으로 이제 뭐 최저학력 기준으로 정해지만 정시 쪽 가면 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네. 나오기 때문에 결국 한 문제가 아니라 1점으로도 당락이 갈리는 이 상황에서 국어에 대한 어떤 학습 범위 이런 부분들을 되게 중요시 여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사실은 중3의 학생들을 이제 상담 컨설팅을 하고 왔는데 제가 계속 물어봐요. 어머님들한테 계속 물어보면 뭘 물어보냐면요. 그 내신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방송했던 내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년별 고1, 고2, 고3에 이제 학년별 내신 대학 갈 때 반영 비율이 어머니도 어떻게 내신인지 아냐. 그러니까 아시는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해. 고3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바뀐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은 이제 네. 아직은 잘 모르시고 계시는 게 같아요. 그래서 제가 중3 학생들도 제가 계속 얘기를 해요. 중3 학생들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 고등학교는 3년이 아니라 4학년이다. 그러니까 지금 중3부터가 고1이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시점에 그러니까 수능형의 어떤 그런 체질을 만들어야 된다. 그 수능형의 체질을 만들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어휘와 네, 맞습니다. 독서가 제일 중요하다. 기본기를 닦아놔야 되죠. 그렇죠. 중3 이 시점에 어차피 고입이 아닌 상황에서 얘는 이제 대입을 중3도 대입을 준비를 하는 트렌드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3 시점에 그러니까 정체성 잃지 마시고 아 내가 오늘도 뭐 외대부고 할래다가 포기했어요. 과고 영재고 준비하려다가 그냥 일반고로 생각했어요. 이런 학부모들 되게 많이 봤는데 일반고에 가서더라도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자기가 몇위권 몇 등 안에까지 들어가냐에 따라서 추천을 또 서울대를 받을 수 있고 연대를 받을 수 있고 고대를 받아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또 고등학교에 가서 이제 준비하는데 그거를 지금부터 해주면은 좋다. 그러니까 절대 오해 저번 방송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막 수능 모의고사 문제 풀어야 되는 거야? 막 이렇게 착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제가 학원을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수능을 막 준비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우리 국어 선생님 여기 계시지만 그리고 동PD도 계시지만 결국 나중에 고3 때 수능이 잘 나온다 못 나온다의 아이들 보면 대부분 잘 나오는 아이들이 어휘력과 독서가 어렸을 때부터 좋은 학생들의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맞지 않나요? 어떻게 틀린가요, 제 얘기가? 좀 더 수월해지죠. 고등학교 그렇죠. 올라가서 그렇죠. 수능을 대비하기에 예. 이 사실 이 심리적인 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국어는 컨디션이 막 반 이상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기가 없이 국어 수능에 대한 대비를 시작하려고 하면 일단 하기가 싫어집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공부를 안 하게 됐고 공부를 안 하다 보면 성적이 안 나오고. 근데 기본적으로 중3 때부터 중학생 때부터 이 수능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기 어휘력을 잡아놓으시고 레옹님의 말씀처럼 좀 독서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쌓아두고 나면은 요약할 수 있고 내용에서 중심 내용을 뽑아낼 수 있는 능력을 미리 장착을 하고 나서 고등학교 공부를 시작을 하면 기본적으로 자신감이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재밌게라기보다는 보다도 적극적으로 임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결과론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좀 날씨가 풀리고 따뜻해지면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고면 이제 확실히 이게 이제 설명회가 예전에는 많이 진행됐을 때는 어머님들이 이제 그런 정보를 빨리빨리 쓰는데 야, 이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 설명회가 없으니까 온라인이랑 오프라인 설명회 정말 차이가 크잖아요. 달라서. 왜냐하면 피드백을 못 받아요 온라인 설명회는요. 근데 오프라인 오면 그래도 끝나고 질문하고 궁금한 거 물어볼 수 있는데 그래서 야 이거 우리 학부모님들 그래서 나름 또 이렇게 입시계에 또 이렇게 좀 아시는 학부모님들이 이 오프라인 설명회를 좀 오셔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듣고 저기 하시는데 정보가 지금 많이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교육진단 TV 많이들 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입시도 세부 주제로 많이 여기 많이 있잖아. 저희가 국어만세도 있고
과탐의 세계도 있고 독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입시도 있고 저희 컨텐츠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방송을 듣는 청취자분들 좀 이렇게 저희 그 교육진담 TV 좀 많이 좀 이렇게 전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딱 보니까 저희가 또 방송이 저희가 이원화돼서 팟캐스트로도 방송이 나가죠. 네, 네. 그 다음에 유튜브로도 나가고 팟캐스트가 보니까 구독자가 5,000명이에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 또 오늘도 또 그 보니까 후원해 주셨어요. 후원해 주셨어요. 네, 저번 방송을 아이디 후원해 주셨어요. 화원사랑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곳에 쓰겠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로 적성 검사에 대한 부분도 제가 왜냐하면 입시를 다루다 보니까 그 얘기도 하고 싶은 건 제가 아이들한테 학부모들 지금 왜 이 진로 적성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냐니까 이제 입시라는 어떤 변화 속에서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도 이제 하고 있는데 동생님 그런 부분들도 좀 많은 아이들이 좀 진로 적성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좀 저는 항상 그 검사 통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있기 때문에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 국어가 이제 뭐 저희가 이제 국어가 어렵게 된다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얼마나 전략적으로 이제 접근해야 될 맞습니다. 내용들이 분명히 있는 거. 선택이라는 건 전략이 항상 동반되는 거니까. 그래서 또 고3 요번에 담당이시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또 마지막으로 고3 수험생들 구공부 이렇게 좀 그냥 정말 팩트 같은 어떤 그런 거 한마디만 좀 혜림쌤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나는 내신을 버리다 정시에 올인하겠다 하는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해이해지는 경향이 있는 것처럼 화작을 선택한 친구들이 나 이제 문법 안 해도 된다 해서 전반적으로 해이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꼭 반드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화작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공부의 양이 줄어든 것이 절대 아니고 언매 친구들을 이기기 위해서 독서와 문학 공부를 정말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됩니다. 또 이 얘기를 또 언매 선택한 친구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쟤네 공부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그 공통 과목의 평균이 올라가면 큰일 나는데 이런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아마 화작 선택한 친구들이 이렇게 답변을 했을 겁니다. 공부하기가 좀 더 수월할 것 같아서. 그죠? 그리고 이 표준 점수가 잘 나올 것 같아서 라고 답변을 한 친구들은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일 겁니다. 그죠? 그런 언매를 선택한 친구들은 다른 언매 친구들의 업어갈 생각하지 마시고 또 내가 언어와 매체만큼에서는 만점을 받고 독서와 문학에서도 그 두각을 드러내겠다라는 마음가짐으로 좀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또 고3 친구들에게 지금 이 1월, 2월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여겨주시고 근데 고3이라고 해서 막 무조건 기출 문제를 돌리고 모의고사를 계속 보고 그거를 지금부터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기출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어 이제 막 모의고사 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는 지금도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고3 친구들에게 지금도 시작하는 단계다. 복싱으로 치면 줄넘기 그렇죠. 3달 동안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야지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본기를 닦기 위한 문학 개념어 공부 착실하게 해주시고요. 시험 문제 받았는데 모르는 어휘 있으면 정말 그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문법 공부 개념 확실하게 해주시고 독서 지문 이제는 그 기다란 지문을 분석하기만 하는 걸로는 완벽하게 독서를 내가 모든 것을 다 마스터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이제 평가원에서 똑똑한 문제들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다양한 문제들의 유형을 파악하시고 이 문제의 근거가 어디에 숨어 있는가. 너무 깊게 들어가면은 또 안 되기 때문에 어디에 숨어 있는가까지 찾아보시는 연습을 정말 꾸준하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기출 문제들은 최소한 전부 다 분석을 해보시는 연습이 지금 이 시기 때 여러분의 기본기를 착실하게 닦아 나갈 수 있는 공부 방법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힘이 난다. 우리 동비대님 밑에 학년들
예를 들어 수능 선택형 뭐좀 해주고 싶으면 좋은 말 좀 해주세요. 일단 전 예비 고등학생들이 요즘 예비 고1? 예비 고등학생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요. 11월 달부터 완주하기 시작하면서 다행이다. 2월 달 한 달 남았는데 제가 상담했던 학생들 지켜봤더니 너무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보기 좋고 그 학생들 다 진로 적성 검사하고 또 학교도 이제 컨설팅도 같이 하고 이랬었는데 너무 좋게 하고 지금 고3들은 이제 2022학년도 수능 이때부터 달라지는 거잖아요. 네. 이 윤곽을 좀 점점 들어가긴 할 텐데 지금 너무 말씀 잘해주신 것 같아요. 현 시점에서 아이들이 얼마 전에 보니까 고3이 300일이 이제 떨어졌어요. 디데이. 네. 299일? 아마 오늘 하면 298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완주해야죠 아무래도. 지치지 마십시오. 절대 지치면 안 되니까. 그래서 또 어차피 이제 코로나는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학교 갈 것 같아요. 애들 또 이제 다음 주에 발표한다고 등교도 할 것 같고 계속 진행될 것 같으니까 예비 고3 이제 22학년도 준비하는 학생들 수능을 선택하는 이제 첫 번째 또 우리 학년이지 않습니까? 선택형 잘 이제 본인이 자신 있는 거 선택해서 좋은 점수 맞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마시고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눈치 보지 마시고 끝까지 선택했으면 끝까지 말 그대로 끝까지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점수를 만들어낼 수 있게 때까지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전략 위에 노력이 있습니다. 야. 노력이 더 중요합니다. 네, 그럼요. 네, 그래서 일단 이 수능 오늘 방송에 있어서 수능 선택 과목에 대한 부분은 솔직히 이제 뭐 유불리는 조금씩 작용을 하지만 그래도 내가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이유가 없다. 그냥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선택한 과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 뭐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저는 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표점이 조금 뭐 차이가 난다면 그럼 수시는 등급만 나오니까 등급으로 활용하는 거니까 수능 체제니까 좋은 또 전략적 과목으로 활용을 해서 국어를 활용해서 체제를 맞춰서 좋은 곳에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준비를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지 않겠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금 요 근래에 계속 지금 뭐 지역이 전국적으로 좀 저희가 그 교육진단 폰으로 상담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대면하기 어려운 거리라고 생각된다면 저희가 전화나 유선으로 비대면으로도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간단한 내용 같은 경우는 댓글이라든지 문자 응대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거가 계시면 참지 마시고 바로바로 뭐 문자나 아니면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뭐 국어에 대한 부분이다. 그러면 우리 또 이메일 선생님이 또 댓글 잘 주실 거고 입시에 관련 거다 그러면 PD님하고 저하고 또 열심히 다룰 것이고 또 아니다. 백고 좀 상담하고 싶다. 네, 일정 잡겠습니다. 예, 제가 제주도 한번 상담 오면 제가 한번 갈게요. 제주도는 제가 연구가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네, 있기 때문에 제주도에 사시는 분 계시면 제가 직접이라도 가서 상담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거기에 제가 연구가 있기 때문에 뭐 먹고 자는 거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제주도. 그렇기 때문에 제주도도 한번 가보고 이참에 가서 상담도 해보고 제주도의 어떤 교육열이 굉장히 높다는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충청권이라는 이런 쪽도 제가 또 주로 요즘에 이제 세종 쪽에 많이 가 있으니까 세종 쪽에 많이 계시니까 그쪽으로도 또 상담 오셔도 되고요. 네. 아무쪼록 또 빨리 코로나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등교도. 네, 우리 학생들은 안전하게 편안하게 마음 편하게 공부하고 먹을 수 있고 뛰어놀 수 있게끔 그런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뭐 방송 여기까지 마무리할까요? 진행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